자, 안녕하십니까. 신프로입니다. 자, 오늘 우리 클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클로봇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면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금요일장에 또 한 번의 이 하락세 보여지면서 6.6%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 33,250원대 주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두 차례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이 아랫골이 달면서 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저점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여기에서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 이유를 설명드릴 거고 앞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고 해서 지금 매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저는 클로봇에 대해서 엄청난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이 클로봇에 대해서 아직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로봇 플랫폼, 그러니까 로봇 관제 플랫폼에 대해서 강자는 클로봇이다. 그리고 이 자동화 물류 시스템,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로 확장이 될 거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을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이 카멜레온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로봇은 이 클로봇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로봇 플랫폼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지금 보시면 이 자율주행 솔루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카멜레온, 그리고 이 크롬스라고 하는 이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핵심 사업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왜 여기에서 클로봇에 대해서 기대감이 더 훨씬 더 있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완벽하게 지분을 다 가져오면서 이 100% 지분을 다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IPO를 빨리 해서 투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상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장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아틀라스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자, 이 메타플랜트라고 하는 이 미국의 현대기아의 공장에 이 아틀라스를 투입하겠다. 얼마만큼? 2.5만 대를 투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5만 대를 투입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로봇을 관리할 수 있는 이 관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클로봇에 대한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왜 그럼 현대가 하면 되지 왜 클로봇이 하겠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이 클로봇의 관계, 이 전략적 관계, 이 비즈니스 관계가 굉장히 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틀라스가 투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관제 플랫폼에 대해서 이 크롬스라고 하는 이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가장 강력한 클로봇에 대한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비중을 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클로봇에 대해서의 주가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란색 선 외국인들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전저점들을 높여나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최근 들어서는 이 외국인들이 지금 연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시면 주가가 계속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클로봇, 이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 젠슨왕도 와서 피지컬 AI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클로봇은 왜 이렇게 빠지는 거냐라고 말씀드린다라고 했을 때, 젠슨왕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건 하드웨어를 잘 만들고 있는 이 하드웨어 속에서 데이터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클로봇이라는 사명을 갖게 된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충분하게 올라가면서 이 클로봇은 현대, 아틀라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묶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클로봇은 이 DLS라고 하는 두산 로지스틱스에 대한 이 솔루션 인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결정을 해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제가 이 신주 배정일, 그러니까 배당락이 있는 지금 6월 9일 날에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충분하게 이러한 기대감이 선명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다가 6월 9일 날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자, 근데 이 큰 폭으로 빠진 이후에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 외국계 창구, 메이저 수급자라고 할 수 있는 메이저 창구에서 매수가 상단에 링크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우리 여러분들 뭐 메릴린치나 모건 스탠리 뭐 매도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키움증권, 개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키움증권 미래에셋에서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개인들을 조금 털어내면서 주가를 가볍게 만든 상태에서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자, 주가를 크게 올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 차익 실현 구간 가져가면서 매도 물량들 내오는, 자, 이러한 패턴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제 다른 차트를 보신다라고 했을 때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 점차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 외국인들 이 컬러별로 기관들에 대해서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개인들의 주가가 비중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현재 지금 이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 점차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만한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DLS라고 하는 이 지금 기업을 인수함으로써의 물류 창구랑 여기다가 플러스 피지컬 AI까지 합쳐져서 이런 기대감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틀라스,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 현대차 이야기를 하냐면, 현대차가 이 로봇 섹터를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클로봇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클로봇에 대해서 아틀라스, 그러니까 이 보스나미스에 대해 스팟이라고 하는 이 사족보행 로봇을 클로봇이 지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타플랜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로봇들을 투입한다라고 했을 때 이 클로봇에 대한 이 관제 시스템, 크롬스라고 하는지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 바로 이거죠. 현대차가 이제 2028년부터 이 메타플랜트에 대해서 이 공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관제하고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져가고 있는 클로봇에 대해서 이러한 기대감에 대해서 선반영되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평단가가 뭐 5만 원대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춰 놓으셔야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수익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 놓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우리 여러분들 클로봇 그냥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진짜 부담 없이 문자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서 이 클로봇이라는 문자 확인한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가가 33,250원대인데 월요일장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 방법들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하면요, 얼마에 내가 매수를 해서 얼마에 내가 매도를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원단에 대한 타점들이 될 건데요. 자,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금 수급이 전환이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의 구간, 전에도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또 하락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또 한번 하락하면 어떡하냐라고 불안해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전저점을 다시 높이면서 주가를 크게 올릴 건지 아니면 또 한번 내릴 건지에 대해서 실시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의 하락은 정말 그냥 차익 실현, 클로봇을 패대기 치면서 매도를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단순히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거냐를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께 타점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번호로 클로봇이라고 간단하게 세 글자 보내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응 방법들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지금 이 젠슨항,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 AI, 피지컬 AI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젠슨항이 앞으로 피지컬 AI에 주목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피지컬 AI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클로봇이 저는 굉장히 많은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주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꽤나 큰 진통, 꽤나 큰 고통을 가져가겠지만 추후에 조금 더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주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월요일장에 굉장히 뭐 전쟁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섞여 나올 텐데, 주가가 빠져나갈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코스닥 시장 계속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해가지고 클로봇에 대한 크나큰 악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되는 건 클로봇이 앞으로 좀 실적이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가. 두 번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또 선방될 수 있는 재료들이 있는가를 좀 보면서 실시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해도 되는지에 대한 대응 방안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히든주에 관한 영상까지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떤 히든주가 기다리고 있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히든주까지 받아가셔라 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황제주, 히든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세력들이 히든주를 만들 때 패턴들이 어느 정도 동일한 패턴들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상승형 매집 패턴, 주가가 올라가면서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고점을 찍은 이후에도 내려가면서 이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왜? 세력들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크게 올릴 거기 때문에 비싸게라도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하락형 매집 팬더를 만들다가 주가는 어떻게 7배라는 엄청난 급등세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른 패턴들도 보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상승에 대한 패턴들을 만들다가 이 하락하면서 계속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다. 가격은 떨어지는데 이 RSI 지수를 계속 높이면서 이 하락형 매집 패턴을 이어나가다가 자, 추가적으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조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 텐데, 자, 인벤티지 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가격은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 RSI를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약 300%가량 올라가는 흐름들, 280%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가면서 지금 여기에서 또 한번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는 패턴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면서 주가를 박스권에서 갇혀놨는데, 자,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 가둬놨는데 계속적으로 이 RSI를 높이면서 매수 패턴, 여기에서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이다가 추가적으로 또 한 번의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자, 얼마만큼의 상승률을 만들어냈냐면, 자, 지금 이 바닥에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가져갔을 때 무려 이 400%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종목들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기술에 대한 패턴들을 좀 볼 텐데 여전히 똑같은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상승에 대한 매집을 이어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또 한 번의 매집을 이어나갑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매집하면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 내다가, 자, 지금 여기에서 다시 가격을 낮추다가 여기에서 RSI를 높이면서 계속적인 매집 패턴을 이어나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듯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또 한 번 250%라는 상승률을 보였고, 자, 이 상승률을 보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됐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상승형 매집 패턴을 보인 상태에서 하락하면서 또 한 번 매집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권을 만들어내면서 계속적으로 세력들은 이렇게 중간중간 매집하면서 이 하락에서 계속 매집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엄청난 상승세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의 똑같은 패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이러한 패턴들, 이 하락형 매집 패턴이 보이다가 급상승하기 직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조금 수상하다, 히든 종목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종목 추천을 드릴 테니까, 자, 이러한 종목들 좀 필요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3485-4894번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저와 같이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같이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3485-4894번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들을 전해드리면서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프로였습니다.